제가 예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실제 최재형이 검찰에 대해 어땠다는 겁니까? 카톡 일부를 빼놓고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만? 자신에게 불리한 것만.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와 접촉을 하는데 민주당을 깐 것, 더 나아가 이재명, 조국을 깐 것, 심지어 김정수도 깐 것. 그 얘기를 최재형이 쏙 빼놓고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연기한 모습을 검찰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최재형이 카톡만 뺀 게 아니라 뭐까지 뺐다고요? 통화 녹취록까지 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려 통화 녹취록이 7차례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차례 삭제하고 2건만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이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카톡 내용들, 전화 녹취록 모두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니까요. 야, 최재형이 이랬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고가 가방 외에 다른 선물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혹시 미국 산삼들 아세요? 구해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미국에 산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근데 최재형이 지금 미국 산삼을 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카톡 내용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한테 핸드백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너무 외면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이 지금 명품 파우치를 건네고 나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지난번에 핸드백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혹시 뉴스 자료 화면에 들고 계실까 해서 눈여겨봐도 안 보이던데. 야, 저는 이 내용을 김건희 여사가 봤을 때 소름 끼쳤을 거다 생각합니다. 소름 끼쳤을 거다. 왜냐? 지금 최재형이 노리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네? 내가 명품 파우치를 건넸고 그걸 드는지 안 드는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뉴스 자료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거면 노린 거죠. 내가 이거 줬는데 김건희가 들었다. 야, 이거 뇌물 받은 거다. 청탁 받은 거다. 라고 터뜨리기 위해서 최재형이 뭐 하는 겁니까?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도하다 안 되니까요. 최재형이 어떻게 했느냐?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하여서 최재형이 어떤 카톡들을 보냈는지 이 과정에서 최재형이 언제 나갔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되게 소름 끼쳤어요. 지난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022년 1월 28일 공약을 내세우며 대화를 시작한 최 목사는 이후 김 여사와 국내 정치 상황과 종교 관련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이끌던 전광훈 목사와 당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최 목사의 조언은 계속됩니다. 영부인으로서의 이미지 관리 방안에 대해 조언하기도 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뜸해집니다. 지난해 7월엔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다소 거친 대화가 오갔고 이후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청하는 최 목사의 메시지에 김 여사가 대답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26일 최 목사는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한테 어떤 식으로 접촉을 했는지 그렇게 접촉을 하고 나서 실제 김건희 여사한테 어떤 것을 요청을 했고 어떤 거와 관련돼서 윽박을 질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름 끼쳤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앞서도 보여드린 대로 지금 실제 최재형이 어땠다는 겁니까? 명품 파우치를 주고 나서 내가 그거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도 다시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즉 이걸 들면 자신들이 터트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바로 이인 거예요. 최재형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이행이 안 되니까 알 수 없음 님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간 게 언제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게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하루 전이라는 겁니다. 즉 유도하다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터뜨리기 전에 이 카톡방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알 수 없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음. 자, 친구 여러분들, 우리 카톡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름이 나가요. 누구누구님 나갔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갔다 그러면 준PD님 나갔습니다. 라는 식으로 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없음으로 나갔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 카톡을요. 계정을 삭제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계정을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한테 여러 차례 카톡을 보냈고 그와 관련돼서 실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실제 지금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한테 보낸 카톡이 무려 999번이라는 겁니다. 999번. 그런 가운데 최재형이 노리는 대로 김건희가 따라오지 않자 알 수 없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카톡 계정을 삭제해버린 거죠. 와,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애초부터 이것을 계획했고 그 계획하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접촉을 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큰 그림을 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검찰 수사 결과로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바로 저는 이거 사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기랑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요, 사기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 사기 전과범들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촉을 합니까? 실제 굉장히 장벽을 낮추게 접촉하잖아요. 굉장히 친근한 것처럼, 되게 자신 친절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경계를 허무는 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사기 술수 아니겠습니까? 그 짓을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야, 이거 함정이다 라는 생각에서 저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자 뭐 하는 겁니까? 최재형이 이렇게 알 수 없음으로 카톡방을 나가고, 그렇게 나간 이후에 어떻게 한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상이 서울의 소리를 측에서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계획하에 김건희 여사에 접촉을 했고 얼마나 함정을 파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과 이러한 카톡을 한 게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전화번호 바뀌어도 알 수 없음이라 나온다고요? 전화번호 바뀌어도.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재형이 카톡 계정을 삭제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전화번호를 바꿔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뭔가를 없애고 싶었다라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최재형 님이 나갔습니다가 아니라 알 수 없음으로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시죠, 친구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부터 정치를 해왔던 사람입니까? 원래 검사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 정권에게 반기를 들었고 실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들춰냈기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실제적으로 그동안 정치를 해오지 않은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더 나아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정치할 거라 생각했겠어요?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빠르게 영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어쩌면 마음의 준비가 없이 영분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좌파들이 얼마나 김건희 여사를 폄하했습니까? 심지어 심지어 뭐 술집 여자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폄하했어요.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심지어 뭐 했습니까? 벽화까지 그렸습니다. 쟤네들. 벽화까지.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사 과정을 보니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가지고 13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금융위원 이사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한테 금융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이게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동양 사람이라면서 접근한 최재형 목사, 줄리 의혹 억울함 이해해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매도할 때, 가짜 뉴스로 김건희 여사 사실상 인권 모욕적인 폄하를 할 때 가장 어쩌면 화가 나고 외로울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최재형이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뭐 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장벽을 허물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최재형도 뭐라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함정 파놓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거 보고 대통령이란 자리도 보통 자리가 아니겠지만 영문이란 자리도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지난 대선 당시에 좌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인격적으로 또는 여성으로서 얼마나 폄하를 했는지, 뭐 술집 여자가 나왔고 줄리가 나왔고 별의별 소리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당시 그렇게 대선을 열심히 뛰고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외로울 때, 그렇게 힘들 때 최재형이 접촉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재형이.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이란 사람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돼서 연락을 취해야 된다라고 저도 100% 생각을 해요. 최재형과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좌파들한테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린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줘야죠.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줘야죠. 실제적으로 좌파들이 거론했던 뭐 술집, 줄리 모두 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그 얘기 안 해요. 네? 지들이 사람을 사실상 상처랑 상처 다 줘놓고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 끌어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도이치모터스 끌고 와. 이게 안 되니까 명품 파우치를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누군가는 마침표를 찍어줘야죠. 왜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저 좌파들의 함정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발판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이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그걸 안 했냐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했냐는 겁니다. 찍어도 이미 찍어야 될 그 마침표를 왜 안 찍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이원석이 왜 경로하냐고요. 왜 화를 내냐고. 잘했다고 해줘야지.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채팅창을 보면 김건희 쉴드 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쉴드 쳐야지 누가 치겠습니까? 네? 제가 뭐 무조건 잘했다 말합니까? 무조건 못했다고 말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좌파들의 어떤 공격을 당해 우리 알고 있어요. 어떤 가짜뉴스로 인격적으로 여성적으로 폄하당인지 우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는 좌파들의 물음표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 상처는 가려줘야죠. 근데 좌파들이 지금 김건희에서 공격하니까 그와 똑같은 논리로 김건희에서 공격한다?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표 찍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마침표. 좌파들은 마침표 안 찍어준다고요. 기승전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 하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다 김건희 여사야. 최근에도 보십시오. 해병대원 특검 안 되니까요. 또다시 김건희 여사 끌고 와서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끌고 오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저래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잘못이 있더라도 저도 100% 안다고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것, 실제 통화한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마침표 찍어줘야죠. 우리가 마침표.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언제까지? 이거는요, 단순히 김건희란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마침표가 찍혀지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것을 마침표를 못 찍게 손을 틀어막고 있는 겁니까? 이원석이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 들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펜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이원석이가 어제 언론사들 앞에 가가지고 이 손을 지금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마침표를 못 찍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원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마침표를 안 찍었던 그 다수의 사람들을 저는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침표를 확실히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저는 민주당과 이원석한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이원석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원석이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을 안 지켜 국민께 사과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원석은요, 원칙 지키세요. 원칙 지키세요. 지금 이원석이 말하는 원칙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제3의 장소가 아니라 검찰총 소환.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비공개 아니라 공개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린 주어만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누구? 문재인 부인.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원석이 말하는 원칙을요, 김건희 여사한테만 적용하지 말고요, 누구한테까지? 김정숙한테 적용하라는 겁니다. 뭐에 따라? 이원석이 그렇게 주장하는 검찰총 소환, 이원석이 그렇게 중요하는 공개 소환 하세요. 원칙 지키세요.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이 끝까지 원칙을 지킬지 안 지킬지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금 이원석이 자신이 말하는 원칙을 안 지켰다고 지금 난리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원칙 지키세요. 원칙 지키세요. 네, 검찰총 소환, 공개 소환, 원칙 지키세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 사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바로 민주당의 정청래입니다. 자, 정청래가 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합니까?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또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박수현 자, 정청래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정청래 이 말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이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와라 가라 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냐라는 얘기한 겁니다. 그 기준 김정숙한테 그대로 적용해 주세요. 김정숙한테. 김정숙도 지금 실제 3가지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말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김정숙도 서울에 있는 검찰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이 말했던 원칙, 정청래가 말하는 기준 누구한테 똑같이 적용? 김정숙과 똑같이 적용하라는 겁니다. 설마 김정숙한테는 이런 말 안 하는 거 아니겠죠? 안 하는 거 아니겠죠? 당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과 원칙,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김정숙한테도 똑같이 적용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지들이 지금 어떤 똥보를 차는지 몰라요. 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청래가 되게 똑똑한 척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으로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회 국민청원이 좀 있으면요 7만이 됩니다. 좀 있으면 7만이 돼요. 지금 66,256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66,265명이에요. 자, 좀 있으면 7만 명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계속해 띄워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여론화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는 목적을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이게 회부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가 입장을 밝히게. 세 번째는 이것이 여론화가 되어가지고 정청래가 뉴스 한가운데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게 뭡니까? 실제 국민 국회 청원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청래가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청래가 악용하고 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게 저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이와 관련돼서 조선일보도 보도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심지어 JTBC, MBC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가 국민 국회 청원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쟁에 악용하고 있는 게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자입니다. 호민이 된 국민청원 청문회, 국회 청원 제도 정쟁 도구로 전락. 이 원인 누굽니까? 정청래. 자, 오늘자 서울신문입니다. 싸움터된 국회 청원장. 자, 오늘자 세계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싸움판 된 청원 게시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실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활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의 말도 안 되는 입법 폭주 때문에 이게 지금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원했던 거예요. 전 이런 그림을 원했던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모든 언론들은 실제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관련돼서 정청래 무소불위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정청래의 잘못을 안 따졌어요. 그냥 무조건 여야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끝냈다라는 겁니다. 여야가 잘못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가 잘못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정청래가 무엇을 잘못했고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냥 마냥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 하나 다 보여드리면 하나 다 까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만들고 싶은 여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민주당 입법 폭주와 관련돼서 브레이크를 누군가는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누가 걸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장이 걸어야죠. 우원식이 아무리 민주당이라 그래도 국회의장은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탄핵 청원을 받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원식이라는 거예요. 우원식.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주당 입법 폭주, 정청래 무소불위와 관련돼서 우원식이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동을 거느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회 국민청원은요. 청문회를 열 수가 없어요.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국회법 46조에 따르면 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까지도 이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거 만들지 않았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이거 빨리 만드세요. 빨리 만드십시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지금 정청래와 관련돼서 만들었다라는 그림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즉 우원식이 아직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안 만들었는데 그걸 만드는 계기가 누구 때문? 정청래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원식이 정청래에게 경고장을 보냈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정청래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보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거. 이래 지금 정청래가 되게 센 척하고 있지만 정청래는 요만큼의 그림밖에 그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만큼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 놀아요. 정청래는 혼자서 입법 폭주 벌이겠지만 우리는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짜매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파 단체장분들, 더 나아 우파 법조인분들 함께 머리를 짜내고 그 함정에 정청래를 빠뜨려버린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정청래가 알아서 빠뜨려줬습니다. 알아서. 정청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청래가 이와 관련돼서 정청래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땡큐다. 다 법대로 하죠. 아, 땡큐예요. 우리도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어떤 법대로? 정청래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 제46조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만들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청래를 회부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심사 받아보자고요. 근데 이걸 아직까지 우원식이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원식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오늘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 단장님이 우원식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예정하고 있어요. 과연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이 끝까지 버텨낼지, 우원식이 언제까지 정청래의 저러한 입법 폭주, 민주당 입법 폭주를 받아줄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뉴스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좌파들만 뉴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좌파들만 물음표 던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물음표 던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저들은 무소불위를 했지만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국회 국민청원은요. 청문회 요건이 아닙니다. 청문회 요건이 아니에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만들어야 되잖아. 이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법에 있잖아.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우원식이 언제까지 버텨낼지, 정청래가 언제까지 센 척을 할지 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자,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이런 여론전을 오랫동안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왜냐? 당장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 10월 말에 선고가 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도 10월 중에 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제 이재명의 선거법 재건 관련돼서 증인신문이 다 끝났어요. 증인신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재명에 대한 구형과 이재명의 선고나만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제 이재명이 자신의 선거법의 재판에 유리하기 위해서 핵심 증인을 이재명 측에서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의도와는 달리 이 핵심 증인이 아무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이 똥출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간략하게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굉장히 재밌어요. 이 전 대표 측은 KBS와 성남시가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라며 핵심 증인으로 전 KBS 기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당시 입사 3년 차라 그런 내용을 알 위치가 아니었다며 이 전 대표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직접 KBS 내부 얘기를 해줘서 여러 차례 고맙다고 전화하지 않았냐고 했지만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재명 측이 핵심 증인이라 불러낸 겁니다. 이재명이 원하는 거 뭡니까?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맞다. 이재명한테 검사 사칭 누명 씌우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이 얘기가 아니라 증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난 기억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어제 선거법 증인신문이 모두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의 구형과 이재명의 선고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이 갈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 여론전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선거법 1심 재판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즉 이 선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 언론 보도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좌파들은 이걸 또 가리기 위해서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선전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반복 과정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을 잘 이겨내면 되는 것이고 잘 지켜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체들을 알았잖아요. 왜 그렇게 문재인 정권의 수사를 못했는지, 왜 그렇게 이재명을 못 잡았는지 우리가 이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저도 알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는데 설마 윤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설마 대통령실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드디어 이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방송해드렸어요. 검찰이 문재인 정권 행정관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 제가 과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모시고? 바로 정용선.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분을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이 말도 안 되게 댓글 수사를 하면서 벌였던 수사입니다. 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실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군 댓글 공작이라고. 구속이 되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 행정관이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됨에 있어서 어떤 전후 맥락이 있냐면요.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 행정관이 군 사이버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그 뒤에 김관진 장관이 구속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초기 가장 칼날이 서슬퍼럴 때 문재인 정권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방문했고 9월 초에 그 행정관이 수사팀장 청와대로 소환해서 무단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겁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왜냐? 영장이 없잖아요. 법원에 영장이 안 났는데 심지어 검찰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디 청와대 행정관이 수사팀장을 불러다가 네?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행정관이 이런 일을 혼자 벌였겠습니까? 심지어 어디로 불렀다고요? 청와대로 데려왔다고요. 문재인이 살고 있는 청와대로. 네? 그럼 설마 이 행정관이 혼자 이런 일을 벌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히 배후가 다분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 실제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취재하고 계세요. 실제 이와 관련 저도 지금 실제 제보 받고 있습니다. 제보 받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돼서 실제 지금 취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자료들, 각종 문건들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걸 수면 위로 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위로. 그 목적에 따라 이런 방송을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우파가 아니에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 속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고개 끄덕이다가 당했던 우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뵙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필드에 정말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우파 단체장 분들, 우파 법조인 분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의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 것.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